안녕하십니까. CNG-TV 지식교육방송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의 조영식의 강의마당에서는 27강으로 제조업의 랜섬웨어의 위기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점점 전산 보안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랜섬웨어를 좀 이슈화된 이유가 랜섬웨어만의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은 유리시스템의 솔루션 사업부 오성일 이사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리시스템에서 아크로니스 이제 클라우드 총판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오성일입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요새는 이제 바이러스나 웹웨어 이런 것처럼 전산 보안에 대해서 다양한데, 오늘 제가 이제 랜섬웨어에 대해서 한 이유가, 현재 이제 한국의 제조기업들 중에 중소기업, 굉장히 작은 기업들 중에서 이제 디지털 정보 자산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디지털 네, 팩토리나 이런 것들,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걸 포커스를 한 이유가 뭐냐면, 랜섬웨어의 공격의 97%는 이메일 서버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 당한 기업이나 개인이 70% 정도가 돈을 낸대요. 그리고 또 70% 중에 42%만 복구가 된대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랜섬웨어를 요구하는 그놈들이 한 200불에서 한 2,000불 이내에 작은 돈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전산 보안의 첫 번째 강의로 해서 랜섬웨어를 좀 선택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랜섬웨어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오성일 이사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건데, 랜섬웨어의 화면이 화면 실제 보셨어요? 저는 사실 보안을 되게 강화를 해서 사용하는 일반 개인 유저는 아니지만, 회사 PC에는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도 있고, 백업 솔루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저는 아직 랜섬웨어를 만나보진 못했지만, 제가 이제 컨설팅하고 있는 이제 제조업, 병원, 공공기업들은 윈도우즈 서버, 리눅스 서버, 그다음에 엔드 유저 PC에 상당히 감염된 사례를 많이 듣고 좀 요즘에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저도 이제 보안을 많이 전공을 해가지고, 전산 보안을 제가 젊었을 때부터 쭉 제가 방산을 하다 보니까 네. 거의 예산을 굉장히 많이 보안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거가 방위사업도 아니고 이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해가지고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이제는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주위에서 보면은 개인도 랜섬웨어에 피해를 입혀가지고 한 200~300만 원을 입금한 사람도 있어요. 제 주위에서. 되게 중요하신 파일을 갖고 계셨나 보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글 쓴 것들이잖아요. 네. 그게 없어지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작은 기업들 중에는 엑셀이나 네. 오피스 파일 같은 거가 날아가면,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비즈니스에 엄청난 타격인 거죠. 그래서 돈을 일단 주고 네. 그걸 커버하려고 그러는데, 다행히 많은 유저들이 그걸 커버를 했는데, 몇 개의 특수한 파일은 이게 또 깨져버리더라고요. 네, 복구가 100%가 안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 이제 랜섬웨어가 이제 파일 서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그림들이 몇 장이 있고, 추후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랜섬웨어에 대해서 이런 형태, 그리고 랜섬웨어가 200불에서부터 10,000불 사이다. 네, 근데 사실은 지불 가능한 금액 내에서 요구를 하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 친구들이 왜 개인이나 네.
그 대기업을 상대로 하지 않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네. 보안 취약한 취약한 대상을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치사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악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고 또 우리보다 더 사실은 내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 중에는 아니에요. 우리가 IT 강국이라 그런지 그 우리보다 더 취약한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네, 맞습니다.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에서 네. 그리고 러시아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네. 사실은 한국이 이제 랜섬웨어 감염 순위에서는 10순위 안에 모두 17위 정도 되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베트남은 한 7위 정도 됩니다. 지금 러시아, 우즈벡 약간 이런 동유럽권 있지 않습니까? IT 인프라가 좀 취약한 데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감염률이나 이런 사건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네.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그 감염이 되면 네.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문화적으로 좀 그렇다고 네, 보시는 거죠? 보면은 이제 회사 같은 데에서 그거를 그 수치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범죄에 희생당한 거에 대해서 수치로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뭐 전화 인터뷰나 실제 방문했을 때 전화 인터뷰에서 문제점 다 이제 알고 보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인천이나 울산 쪽에 뭐 자동차 부품산을 가보면 뭐 확률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10군데 중에 반 이상은 서버 또는 엔드유저 PC에 아니면 뭐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규모가 크고 작음의 뿐이지 랜섬웨어로부터 안전하지 결코 않으시더라고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랜섬웨어에 대해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제 며칠 전 뉴스에서도 랜섬웨어에서 유명한 네. 것들이 이제 그 북한이나 이런 데에서 워너크라이를 말씀하세요. 뭐 돈을 입금할 이제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다 네. 이거를 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네. 주위에서 이거를 뭐 해도 그냥 아는 사람한테만 이거 어떡하냐고 물어보지 그 이렇게 공표를 안 하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가 17위라고 그러지만 생각보다 피해자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한국은 아무래도 작은 기업들도 어떤 IT 인프라라도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으면 인터넷과 이메일을 쓰고 있으면 랜섬웨어 공격 대상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도 그 사실은 이메일이라는 거 저도 이제 이메일을 많이 쓰지만 이메일의 그 90%의 메일은 네. 쓰레기가 많아요. 네. 진짜 이거를 왜 그냥 놔두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왜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그 구글이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몇 년 전서부터 좀 이제 예방을 해가지고 계속 소위 그 IT 하는 사람이 랜섬웨어 당하면은 약간 쪽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가 언제든지 그 습관이 안 되면은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도 많이 쓰시고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만약 하나의 그런 오리지널 파일 원고를 몇 개 정도 만드세요? 나는 이제 그 복사본을 일단 그 미니멈 3개는 만들어요. 그러세요? 네. 하나는 클라우드에다 집어넣고 하나는 네. 그 나스에 집어넣고 하나는 USB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전공이 이제 항공을 하다 보니까 항공은 무조건 3중에서 4중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가다가 엔진이 꺼지면 이 에머전시 세컨더리 에머전시 시스템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산소 같은 걸 터뜨려 가지고 전기를 얻는 굉장히 무조건 모든 항공기는 3중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IT에도 항상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도 한번 혼난 적이 다음에는 제가 그 USB도 3개 정도 갖고 다니고 이래요, 항상. 왜냐하면 네. 어떤 걸 이렇게 꽂아서 안 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요새는 보안 솔루션 같은 거 사가지고 네. 처음엔 좀 아깝지만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것도 자꾸
대당 받는 거 가지고 데스크탑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여러 개를 사서 해야 되니까 돈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비용이. 아, 그럼 박사님은 이제 그런 뭐 안티바이러스나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직접 구매를 개인이지만 네. 구매를 해서 사용하신다는 네. 거죠? 아, 저는 항상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도 네. 보안에 돈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안전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떤 뭐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랜섬웨어를 막는데 이제 뭐 5가지 방법이 있다. 네. 뭐 백업, 그다음에 스캔하고 이제 뭐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패칭을 하고 피싱을 이런 5가지인데 나름대로 저는 네. 이따 큰 솔루션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자세히 소개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5가지는 해요. 네. 일단 백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캔으로다가 그 소프트웨어를 해서 데스크탑에서 일단 스캔을 쫙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메일 서버 같은 것들을 좀 네. 지메일이나 네. 돈 주고 하는 그 좀 고급 유료 메일이요? 유료 메일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가 또 이제 내 데스크탑 들어올 때 걔들이 자동적으로 또 스캔 한번 해주고. 네. 그래서 왜냐면 이거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 예방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예방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투자라고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투자죠. 난 네.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네. 특히 내 네. 주위에서 보면은 글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 문제가 그걸 한 사람들이 많아요. 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500만 원까지 돈 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좀 이렇게 저수를 많이 하시나 네. 보시죠? 뭐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네. 그 하니까 이제 황당해가지고 네. 그동안 모든 강의 이런 것들이 그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하셨대요, 그분은? 네, 복구를 했대요. 다행이시네요. 진짜 그거는 다행인데 복구를 했다는데 어느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네. 저기는 복구가 되는 것 같아요. 오피스들은. 뭐 MS 워드나 엑셀 뭐 이 정도는 네. 왜냐면 그 흔한 소프트웨어니까. 근데 네. 아주 희귀한 것도 좀 그 포맷은 복구가 네. 안 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한번 저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그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제 솔루션 네임도 있고 그런데 좀 일반적으로다가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랜섬웨어라는 거가 그 뭐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저도 뭐 랜섬웨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고 네. 그 랜섬웨어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가야 되겠다라는 것만 있지 이제 랜섬웨어가 생각보다 그 보안 입장에서 보면은 네. 전 이런 말을 하면 좀 뭐하지만 굉장히 좀 간단한 편이잖아요. 다른 랜섬웨어에 비해서 이메일 서버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지시를 가지고 웬만큼 예방법도 있는데 네. 또 이제 사실 전산 보안이라는 건 거의 무한하잖아요. 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랜섬웨어에 대해서 한번 그 전산 보안의 개론이라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우리 뭐 랜섬웨어부터 한번 네. 자세히 깨워보는 시간을 갖는 의미에서 네. 이런 걸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큐리티 정보나 랜섬웨어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 박사님하고 말씀 좀 나누겠는데 저는 이렇게 뭐 랜섬웨어도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안 위험 요소 중에 이제 신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커나 이런 악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제 핫한 아이템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위해 요소가 또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뭐 랜섬웨어를 요 장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과거에 뭐 저희의 이제 보안의 위험 요소들을 한번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과거 한 15년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라우터, 스위치, 이제 기가빗 스위치로 나오기 이전인데 그때는 보통 이제 네트워크 취약점, 라우터나 스위치의 취약점, 패스워드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단순한 이제 위협의 해킹 시도를 했죠.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패스워드 뭐 1, 2, 3 아니면 뭐 라우터 뭐 어드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게 사실은 네.
뭐 한 처음에 한 30년 전에도 네. 그 이제 저도 그런 장난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그 왜냐하면은 그 유닉스 스크립트를 네. 이용해 가지고 네. 그 우리 그 인스트럭터 선생님의 패스워드를 뭐 찾아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커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해봤는데 네. 이제 그게 최초로 비즈니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게 바이러스 같아요. 컴퓨터 바이러스. 네. 그게 이제 제 기억으로다가는 제가 젊었을 텐데 파키스탄 브레인이라는 그 최초의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바이러스명도 기억도 하시네요. 네, 다 저는 그 초창기에 왜냐면 그때 제가 전산 보안 이런 것들을 이 담당자였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 코드도 막 해보고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랜섬웨어까지 진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랜섬웨어가 이게 잘못 키우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돈이랑 굉장히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결국 금전적 요구죠. 네. 네. 그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금광 같은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 뭐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해커 입장에서 봤을 때 소액은 어떻게 보면 수금이 쉽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약점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마약으로 하면은 굉장히 그 길거리에서 흔히 살 수 있는 마약 같은 거가 이게 되니까 네. 유통이 쉽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유혹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이제 어느 정도 컴퓨터 지식이 있고 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자가 바이러스를 특정 다수에게 배포를 하는 건데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 그래서 뭐 인터넷 뭐 지금 시청하신 분들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몇십 달러, 몇백 달러 주고 본인이 내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랜섬웨어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어떤 문자, 한국까지도 됩니다. 스크립트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공격 대상을 딱 정해서 아니면 불특정 정해서 이렇게 뭐 APT, 이메일을 숨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정도까지 지금 진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이제 스크립트, 그런 자동화된 공격에서 좀 사회공학적 해킹? 사회공학적 위협으로 이제 지금 진화가 되고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15년 전에는 뭐 네트워크 취약점, 뭐 유닉스나 뭐 메인프레임의 패스워드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런 단순한 위협 시대였다면 그 다음 좀 시대가 지나 나온 게 그 다음에 이제 스팸이나 이제 APT, 이제 이메일에 이제 어떤 소스나 어태치를 해서 하는 이제 공격. 그리고 이제 많이 했죠. 특히 이제 광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이메일 같은 데다 이제 묻어와서 나중에 특정 일자에 공격을 하게 되면, 네, 하는 공격. 그 다음에 좀 나온 게 이제 디도스 공격. 근데 네트워크 포트에다가 이제 과부하를 시켜서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트렌드를 보면 이제 요즘에 이제 랜섬웨어. 뭐 각광을 받는다긴, 예. 잠깐 표 한번 보실까요? 이게 무슨 지하철. 그렇죠. 주도 같아요. 근데. 네, 뭐 빨간색 뭐 1호선, 2호선이 있는 것 같은데, 랜섬웨어 이제 시작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2011년도에 한 개가 시작이 됐는데, 보시게 되면 2015년, 2016년에 보면 거의 제곱근 2배 이상. 또 보면 2017년에 보면 2배가 안 돼, 4배. 2018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랜섬웨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바이러스처럼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파생. 왜냐하면 저도 랜섬웨어 제작자가 될 수 있고 박사님들,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랜섬웨어 킷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특화된 랜섬웨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랜섬웨어는 사실 기존의 뭐 안티바이러스 툴로는 막는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안티 랜섬웨어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왜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랜섬웨어 패밀리 맵처럼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러스 백신의 엔진 업데이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제가 또 이제 랜섬웨어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랜섬웨어에 보통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현재 특징은 기존에 이제 암호화되지 않은 정상적인 인크립션 되지 않은 파일을 갑자기 비정상적인 신호, 프로시저에 인해서 갑자기 암호화를 걷는 겁니다. 그게 MS 엑셀이 됐건 뭐 오피스가 됐건 우리 뭐 캐드캠 파일이 됐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랜섬웨어의 보통적인 특징들은 현재까지는 특정 파일, 알려진 파일들에 의해서 이제 암호화를 한다. 그게 이제 일반 바이러스와 또 다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종류들이 많아졌는데 그래도 이제 좀 트렌드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뭐 이게 뭐 제가 만든 트렌드는 아니고요. 현재 뭐
가트너나 우리 리서치 기관에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윈도우즈 서버를 타겟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리눅스까지, 리눅스 서버까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인베디드 OS까지도 범위가 오퍼레이팅 시스템까지 확장이 됐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유닉스나 메인프레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게 좀 불행스러운 건 아직 한국이 지금 대부분 x86 이제 메인프레임에서 이제 리눅스나 윈도우즈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 공격 대상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순히 OS뿐만 아니라 플랫폼으로 봐서 이게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된 예를 들면 이제 공장에 스카다나 MES 뭐 인베디드 PC 조그만 슬림 PC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PC 또는 이제 병원에 이제 팍스 머신 아니면 이제 CT나 MRI 촬영 머신에 보면 이게 운영체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트워크 단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원도 다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TCP/IP, 그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그 어떤 장비든 애니 디바이스든 다 공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질문이 네. 이제 그 우리가 랜섬웨어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취약한 부분들이 그 옛날 OS 쪽에서 맨 처음에 취약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7 이하 네, 뭐 XP나 네, XP나 윈도우 2000 정도. 근데 이제 그 요즘에는 윈도우 10도 위험한가요? 10이어도 이제 버그 픽스나 보안 픽스, 특히나 이제 TCP/IP를 이용하면서 SMB 있지 않습니까? 삼바 프로토콜. 이제 파일 공유 프로토콜 이제 SMB를 이용하시는 유저들, 리눅스나 윈도우상에서 윈도우 10이나 이 말인즉슨 취약점이 있는 거죠. 그 서비스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윈도우즈를 업데이트 하시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텐데 가능한 파일 공유를 할 때 SMB는 안 하시는 게 좋고 SMB를 통한 공유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포트는 가능한 오픈하지 마시는 게 유저분들에게 안전상 가장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반 바이러스와 다른 게 뭐냐면 랜섬웨어는 지금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누구라도 짧은 영어로 랜섬웨어 툴킷을 뭐 몇십 달러 주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어도 넣어서 이 계좌로 입금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랜섬웨어가 제가 랜섬웨어 제작자가 될 수도 있고 해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랜섬웨어를 랜섬웨어 서비스를 사서 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에 공격을 할 수 있다. 참 이게 뭐 대중화된 공격 서비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제 고도화된 이제 침투가 되는데 이게 랜섬웨어가 과거에는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거의 90% 이상 뭐 APT처럼 이메일에 첨부 파일이나 뭐 링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웹브라우저나 이제 어떤 동영상 파일에 안에 같이 들어와서 그 실행을 했었을 때 단순히 이메일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나머지 10%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징이나 TCP/IP 프로토콜의 약점을 통해서도 들어온다는 점까지도 좀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랜섬웨어부터 안전한가? 전 세계적으로는 어디가 좀 어디가 주로 많이 아프리카 쪽이 되게 빨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IT 보안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냐, 관리를 하고 있냐, 투자를 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보시겠지만,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 쪽, 약간 동유럽 쪽이 사실 뭐 워너크라이도 그렇고, 기타 아까 랜섬웨어 초창기 발전이 동유럽 쪽하고 아프리카에서 사실 많이 또 됐습니다. 공격 대상도 그렇고. 그 말인 즉슨, IT에 대한 투자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소액으로 해커들이 접근했었을 때 입금률이 높은 나라가 되겠죠. 네. 다음은 이제 예를 예가 많죠. 근데 한번 좀 자세히 뭐 이제 단편적인 지식으로다가 이제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우가 그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뭐 어떤 특정 국가, 특정 대륙이라 말할 수 없고요. 글로벌하게 뭐 6월 달을 기준했을 때 뭐 워너크라이가 아주 성업을 했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대학교들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은행뿐만 아니라 뭐 우즈베, 뭐 카자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워너크라이의 발생지가 이쪽이니까. 네, 그다음에 뭐 러시아 정부 부처,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이런 상당히 많은 이제 공격을 받은 건 사실은 뭐
교육, 그다음 파이낸스, 은행, 뭐 증권, 그다음에 뭐 일반 제조기업. 사실 이런 어떤 특정 산업군을 이제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로 인한 공격이 약 40억 달러. 알려진 것만 40억 달러인 거죠, 박사님.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무슨 이런 네. 뭐 말들 썰이 많은데. 네, 최근에 뭐 들린 이야기를 보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북한에서 어떤 자금의 창출 목적으로도 만들었다라는 게 있고, 저는 처음에 이제 워너크라이가 이제 동유럽 쪽, 러시아, 우즈벡 쪽에 많이 있어서 이쪽이 출발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추정은 이제 그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네, 뭐 맞습니다. 이런 데를 추정을 하는데 네.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비즈니스화하는 거가 이제 최근에는 네. 그 이제 북한을 지목하는 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쉽게 돈 벌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중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현찰을 만질 수 있는 그거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 뭐 어떻게 보면 뭐 큰 돈 몇 천만 원, 몇 억 단위를 뭐 대기업이나 금융 쪽에 요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소액은 사실 현금 수급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뭐 대부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 현재 랜섬웨어들도 그래서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갖고 있지 않나. 좀 소규모 기업체, 그다음에 개인들은 현금 지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공이나 금융이나 국방 쪽은 또 망분리가 또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예 좀 장벽이 높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좀 작은 기업들 대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최초의 바이러스는 네. 이제 파키스탄의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그 두 형제가 네.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하는데 자꾸 카피를 하니까 네. 그 거기에다 바이러스를 해가지고 쓰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약간 랜섬웨어랑 비슷한 것 같아. 많이 쓰다가 이제 이게 작동을 하면 돈을 내서 그걸 치료해주고 그거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작년으로 뭐 큰 돈을 벌려고 시작을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비즈니스화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요구하는데 항상 비트컴으로다가 요구를 하잖아요. 입금을. 네, 그렇죠. 이제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요즘에 네. 많이 대부분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실제 계좌는 추적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가상화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은닉 가능성과 세탁의 가능성이 아니죠. 근데 이게 그 랜섬웨어를 받으면 전세적으로 좀 추적이 많이 됐나요? 아직도 추적을 못 하고 있나요? 그렇죠. 사실 이게 랜섬웨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대금 자체가 계좌가 아니라 가상화폐 계좌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뭐 현재 뭐 제가 알기로 약 1000여 개의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많기 때문에 뭐 많이 통용되는 가상화폐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뭐 중국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비트컴도 뭐 비트코인 뭐 정지시켰고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그게 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계속 얘기를 해주시죠. 소식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당연히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아까 인도도 아까 저희가 지도상 글로벌 지도상으로 봤을 때 빨간 부분이었죠. 똑같습니다. IT에 대한 취약점,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뭐 잠깐 다른 매체에서 이제 나온 건데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고요. 어떤 뭐 이게 제조냐, 뭐 병원이냐, 공공이냐, 금융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따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 호스팅 업체 나야나 같은 경우도 나야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 업체들이 이제 호스팅을 받고 있는데 피해를 입어서 이제 가상화폐를 13억 정도 대금 지불을 했었고 현재는 좀 정상화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뒷장에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제조업의 이제 국내 피해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 국내 피해는 아니고요. 일단 혼다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혼다 자동차. 뭐 한국은 사실 제조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동차, 기계장치, 전기전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6월 19일 날 이제 혼다의 이제 샤야마 공장에 워너크라이가 감염이 됐었고요. 그래서 중단이 돼서 20일부터 일부 시스템이 이제 복구돼서 생산 재개. 지금 뭐 100%가 뭐 다 복구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좀 이슈가 있고, 국내에도 제가 이제 뭐 안산, 뭐 인천, 울산 쪽에 기업체 미팅을 해보면 제조 분야, 뭐 자동차 부품사, 뭐 전기전자, 디스플레이를 가리지 않고 적든 크든 서버가 감염이 돼서 뭐 레이드 볼륨 중에 특정 레이드를 못 쓴다거나 서버 뭐 40개 중에 3개 정도가, 사실 40개 중에 3개 정도가 랜섬웨어 감염이 됐으면 거의 9%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9%가 만약 이제 뭐 제일 중요한 뭐 캐드캠, 뭐 PLM이나 뭐 생산 정보가 관련돼 있다고 하면 그 데미지는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또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자료를 하나 인용해 봤는데, 제조 분야 글로벌하게 25만 건 정도 랜섬웨어 공격 대상 순위가 이제 있고, 이게 사실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은 약간 소액입니다. 근데 약간 지적 재산권을 좀 목표로 한다. 뭐 캐드캠 도면이나 아까 중요한 우리 일반 제조뿐만 아니라 일반 컨텐츠 업체들은 컨텐츠 자체가 이제 지적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뭐 제가 오기 전에 하나 뭐 뉴스를 읽은 게 있는데, 뭐 중소기업 담당하는 곳이나 이런 데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을 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좀 안전하게 대피소를 마련한다는 정책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가 뭐 또 하나의 또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네, 이제 맞아요. 작은 기업들이 그 아이디어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탁상 행정인 것 같아요. 뭐 이상적으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그 서버를 어디다 할 건지, 누가 고난이 있는 건지, 만약에 그게 감염이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요새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되게 복잡해지는데 그 약간 좀 말은 막 그 신문에 나오는데 그 완성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뭐든지 말은 뭐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컨셉추얼하게 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럼 어디다 두냐 이제 클라우드를. 그것도 이제 정부 좀 실효화 되면서 좀 고민을 실행 부서랑 엔드 유저들,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실질적인 좀 뭔가 요구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고민부터 일단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게 좀 다행이지 않을까요, 박사님? 그래서 뭐 제조뿐만 아니라 병원들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제가 9월 말 정도에 이제 병원 정보 학회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국내 뭐 종합병원, 대학병원 말할 거 없이 지금 랜섬웨어에 노출이 돼 있으시고요. 서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병원에 행정 지원 PC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환자들 진료 기록 뭐 담당 PC나 뭐 처방전 담당하는 PC도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이런 것 때문에 클라우드 쪽으로 좀 빨리 가는지도 않을까.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클라우드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가 안전하더라고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전에는 그 클라우드가 되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 보면 클라우드가 좀 안전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클라우드는 이제 뭐 에버노트나 이런 데다가 카피를 다 만들어놔요. 근데 저도 생각하는 게,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아마 제조업이나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나의 캐드캠이나 환자의 진료 파일을 공중에 퍼블릭하게 띄워놓는다는 그런 불안감. 근데 사실 또 반대로 또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전산실 안에 놓는다고 하면은 라우터 놓고 스위치 놓고 방화벽도 2중 3중 넣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지금 투자가 돼서 지금 현재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지불할 각오나 버젯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클라우드로 좀 금액을 결국 분산하는 거지만, 클라우드로 좀 빨리 가는 이런 랜섬웨어 때문에 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클라우드 백업하는 회사도 있지 않아요? 뭐 많이 있죠. 비즈니스로 해가지고 인크립션 시켜가지고 백업만. 뭐 사실 뭐 기존에 뭐 아마존도 그렇고 MS3가 사실 MS 오피스 365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런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미 사업 가 있고, 우리 통신 3사들 뭐 KT, SK, U+ 뿐만 아니라 이들도 지금 사실은 클라우드 B2B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이런 걸로 본다면 사실은 상품은 많은데 고객들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소기업, 일반 소상공인들이 더 빨리 옮겨가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개인도 이제 내가 보니까 이제 두 가지 그런 피해를 입으면은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클라우드로
빨리 가든가. 뭐 빨리 가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끊어가지고 그냥 네. 그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네트워크 끊고 있다가 네. 글 쓰고 뭐 필요할 때만 네트워크 연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막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네. 그래서 뭐 병원뿐만 아니라 뭐 다국적 뭐 글로벌 네, 제약사인 뭐 MSD 또 감염이 돼서 이런 문제도 많았고 사실 뭐 감염된 업체도 상당히 많은데 조금 더 하나 더 업체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뭐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도 감염이 돼서 왜냐하면 글로벌 해운 1위사기 때문에 수출 수입을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것도 뭐 해외에 수출하고 수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배송이 막 몇 달씩 지연된 적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상화돼서 그 덕분에 사실 머스크가 제가 알기로는 머스크 담당자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쭤보니까 지금 MS 애저로 다 옮겨갔다고 하시더라고요. MS, 네. 크라우드로. 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했던 이런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제가 커지게 아까 되는. 그게 네. 이제 또 크라우드에게는 촉진제가 될 수 있고 네, 또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이제 랜섬웨어가 개인이나 이제 조그만 제조업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네, 막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전산하는 업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밴 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한번 해소하시죠. 네. 그래서 단순히 뭐 PC뿐만 아니라 아까 요 모 병원, 서초에 있는 모 병원 같은 경우 아까 프린터 복합기가 왜 걸리냐면 네트워크 포트가 꽂혔기 때문에 네트워크 프린터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C 서버뿐만 아니라 랜카드, 네트워크를 쓰는 모든 기기는 랜섬웨어에 노출이 돼 있다. 요거는 제가 사례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우리 사용자들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PC랑 서버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복합기기들도 네트워크에 어떤 연결된 애니 디바이스는 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까 나야나 인터넷 호스팅 업체이고요. 이 사건이 유명하게 된 거는 나야나가 이제 중소 호스팅 업체인데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서비스 사용자 기업 고객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나야나가 문제가 아니라 나야나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원망과 원성 이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야나는 어쩔 수 없이 13억이라는 그런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나서야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신 거고. 근데 이제 뭐 망하진 않은 건데요. 아, 네, 그렇죠. 네. 사장이 나와서 뭐 이렇게 막 네, 사과 성명도 발표하셨고요. 사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개인이면 하겠지만 나야나에 붙어있던 몇백, 몇천의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그 비용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6월달에 그때 나왔던 제가 캡처를 잠깐 했던 내용인데 5,000개 이상의 홈페이지 랜섬웨어를 일시적으로 다 공격을 받았던 거여서 대표적인 게 나야나였던 거고 뭐 제조나 사실 공공은 이걸 본인들이 뭐 당연히 나서서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모 제약사 같은 경우는 백제 약품이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제약사에 약품 주 원료를 공급하는 데인데 거기도 랜섬웨어가 걸려서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이제 그런 원료 공급에 네, 타격을 좀 받았던. 네, 잠깐 뭐 뉴스 한번 보실까요? 네. 홈페이지 5,000개가 공격받은 것으로 추산돼서 피해가 커질 것 같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홈페이지입니다. 준비 중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관리를 이런 이제 맡고 공공기관도 있는 걸리게 되는 호스팅 건데 업체가 사실은 랜섬웨어에 나야나뿐만 아니라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이 익히 호스팅 알려진 업체에 사이트들도 소속된 고객사는 만여 개로 업체 측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랜섬웨어 네, 나야나 공격을 골수가 받은 만여 것으로 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데이터, 이미지, 동영상이 암호화됐다는 영문이 뜨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비트코인으로 한화 1,700만 원 정도를 지불하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호스팅 업체의 고객사 대부분이 개인 쇼핑몰 등 중소업체들의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하는 회사들이라는 점입니다. 2차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 5,000개, 서버는 100개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에이전시 업체들이 많아서 이 하나에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을 거고 피해도 1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진흥원은 이번 랜섬웨어 공격은 최근 유행한 워너크라이는 아니라면서 정확한 감염 경로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홈페이지와 서버를 워너크라이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적인가요 이게? 네, 박사님 다음 장표 좀. 관리해주는 한 웹 호스팅 업체가 이거 다예요? 다음이에요? 아, 네, 잠시만요. 홈페이지 5,000개가 공격받은 것. 네. 그래서 뭐 짧게 아까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나야나 뭐 랜섬웨어로 이제 6월 10일 날 아까 나야나뿐만 아니라 아까 뭐 한국의 공공기관들 뭐 근데도 이제 공격을 받았고요. 공격 형태를 뭐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APT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이메일로 이미 들어와 있어서 받아놓은 상태에서 6월 10날 이제 그날 이제 활성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메일을 받아놨거나 파일을 받아놔서 램포트를 빼놨더라도 물리적으로 분리시켰더라도 해당 일에 실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특이사항은 이제 이 랜섬웨어가 백업 파일들까지 특히 백업 서버까지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서버를 공격했으면 오리지널 서버 백업으로 다시 뭐 리스토어를 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백업을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아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백업본이 더 있었거나 백업 미디어가 2개 이상 있었으면 오프라인으로 좀 아쉬움이 있던 그런 좀 대형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격 형태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리눅스 변종이었다. 그래서 리눅스 서버에만 그래서 이제 APT 침투 이후로 특정일에 이제 실행이 되는 랜섬웨어 유포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을 보면 비인가되지 않은 그런 IP에서는 접속이 불가한데 그럼 기존에 이메일을 받았거나 어떤 파일을 인해서 침투가 된 거다. 그러니까 아니면 내부의 내부자가 배포한 거로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제 침투 요건에 해당되는 APT로 해서 파일을 이미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내부 공격, 당연히 APT로 해서 어떤 파일이나 실행 파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부 공격으로 추산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백업 스토리지나 스탠바이 서버도 다 공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대응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래서 기존에 뭐 이런 추정 경로는 이렇게 되고 대응 방안으로 좀 가버넌스를 좀 강화를 해서 내부 통제, 뭐 직원들의 윤리식 이런 거는 좀 강화를 해서 암호로 좀 수식을 변경을 했고 이래로 OTP를 사용했으면 어떨까. 그다음에 내부 컴퓨터 작업 감염은 망분리를 좀 했었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작업 만약 리눅스나 윈도우 패치가 있었으면 해당 PC에서는 그 작업만 하고 뭐 다운로드나 어떤 MS 엑셀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았으면 좀 어땠을까. 근데 이것들이 다 이제 그 보안의 폴리시인데 이게 이런 사고가 나도 다시 또 그거 하기가 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나 뭐 자기가 일하고 이런데 보면은 불편하거든요. 이 폴리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런 사실 이게 습관이란 되게 이게 무서운 대응책, 거죠. 예. 그래서 뭐 대응책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습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적으로 이런 정책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뭐 분기별로 비정기적으로 이런 보안 의식 그리고 행동 의식 작업해야 되는 PC에서는 PC만 하고 뭐 이메일 접근이나 서핑은 하지 말자. 그다음에 이제 보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삼바 프로토콜이나 이제 취약점 쓰지 않는 프로토콜은 절대 포트는 오픈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웹 취약점에 대해서는 좀 스캐닝을 하자.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취약점에 대해서 5대 대응 중에 스캐닝 있으셨잖아요. 내 스스로 또 어떤 보안 전문가에서 좀 스캐닝을 하자. 그다음에 이제 백업 실패에 대한 대비. 단순히 이제 백업본을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유리 시스템의 아크로니스 파트너가 얘기하는 건 아크로니스가 얘기하는 거는 3개의 백업본, 2개의 미디어, 이제 백업 미디어를 2개를 나눠 놓는 거죠. 오프라인 미디어. 그다음에 1개 이상의 이제 제 3회 장소에 데이터 소산을 이제 클라우드를 하자라는 게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대응책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랜섬웨어의 이제 감염이 복구에 대한 건데요. 감염이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우리 사용자들이 이제 개인 사용자나 소규모 사용자들의 나스 스토리지 제가 공장을 가면 보통 소규모 작은 용량의 나스 스토리지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스에 다른 또 백업을 또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좀 클라우드 백업을 좀 이용하시라. 좀 반복적인 말씀인데 백업본은 최소 3개 정도를 만드시고 2개 이상의 미디어. 그래서 클라우드는 사실 이제 계속 이제 관건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내 갖고 있는 인프라 내에서 TCP/IP 뭐
다른 뭐 제2의 내부에서 다른 전산실에 놔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른 네트워크 존에다가 클라우드로 놓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업, 이게 뭐 이 부분에 백업을 라스에만 저장하는 시대는 종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도 이제 크라우드라는 네. 거가 점점 또 크라우드가 엄청나게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예요.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뭐 캐드캠이나 내가 PLM 서버를 아카이빙 서버를 내 지금 현재 로컬 스토리지에 놓는 걸 내가 아마존에 태워야 돼? 아니면 어떤 클라우드에 태워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 안 되신다 싶으면 그냥 코로케이션 서버를 그냥 KT나 뭐 통신사의 코로케이션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저는 이걸 망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예. 내부적으로 내 네트워크 존에서 망분리를 못할 것 같으시면 가까운 데이터 센터 내에 코로케이션을 이용하시는 건 어떠신지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의 IT 자산을 지키시는 게. 근데 이제 요새 보면은 네. 그 이제 말처럼 안 쉬운 게 네. 뭐 결국은 비용이시죠. 예, 요새 보면 페이스북도 뭐 요새 말이 많잖아요. 뭐 망을 갖다가 네. KT망을 쓰느니 뭐 SK망을 쓰니 네. 막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가면은 복잡한 그 비즈니스 이익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게 보험 같은 건데 참 이게 한국은 시큐리티나 백업을 다 그러니까 보안 자체를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치. 근데 사실 또 이렇지 않습니까, 박사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보험을 안 들고서 운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한의 그런 IT 투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이제 그거를 네.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험도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고 안 나면은 돌려줘야 되지 않냐. 네. 근데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그 마음의 평화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유사시를 네, 대비해서. 유사시를 네. 대비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네. 부분에. 그 사실 이제 중요한 뭐 제조나 공공, 우리 금융, 뭐 서비스업, 본인들께서 가지고 있는 IT 자산, 그 IT 정보, 데이터가 이제 정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보안, 랜섬웨어에 대해서 백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고, 나는 랜섬웨어? 뭐, 취약해도 괜찮아 라고 하시면. 근데 하나 좀 생각이 나는 게 네. 이제 한 20년도 넘었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딱 왔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제 백업이라는 거가 엄청나게 그 폴리시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백업도 이제 두 군데에서 하는데 하나와 한 군데가 거리가 네. 한 10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쵸. 그 규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의료 쪽 있지 않습니까? 네. 병원 쪽도 의료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격으로 클라우드 소산지는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진이나 해일에 대비해서. 그런데, 예.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작으니까 네. 뭐 멀리 떨어져 봐야 서울 부산 가깝죠. 300km 정도밖에. 네. 과천 삼성에서는 이제 과천 과천 쪽에서 하나 있고 하나는 창원 쪽에서 이렇게 네. 두 개로 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난 비용이 그 당시에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가 이제 데이터가 중요해지면 이제 백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네. 또 굉장히 좀 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지금 시청자들하고 할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이 반복적인 내용을 제가 좀 네.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아까- 받아야 네.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보안은 일단은 정기적인 이런 교육을 해서 좀 심층적인 방어 전략,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망분리.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가까운 데이터 센터에 코로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상면 아니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떠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도 좀 중요한, 전체 파일은 아니라도 중요한 파일은 좀 백업을 하시는 게 어떤가. 그 다음에 보안 수단 배포, 그 다음에 재해 경감 조치를 반드시 4단계는 좀 수립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이제 뭐 저희 솔루션뿐만 아니라 좀 바람이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제도 반복인데 이제 백업 관점에서 대응책, 백업본에 대한 소산. 아까 이제 좀 가능한 멀리, 뭐 서울이면 부산, 뭐 아니면 창원에 있는 데이터 센터 쪽에 백업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접근 제한, 가능한 한 이런 물리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제한, 그 다음에 접근이 어려운 백업 시스템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뭐 아크로니스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좀 특화된,
이제 백업 보통 프로토콜이 TCP/IP를 이용하는데 아크로니스 같은 경우는 아크로니스 자체의 백업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보안 암호화 이제 256 AES 암호화를 하는 이런 백업에 좀 특화된 솔루션을 이용하면 어떠실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전 스토리지. 네. 네, 요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예.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 저희 시간이 이제 좀 네. 질문을 좀 우리가 많이 받을 네. 그래가지고 결론으로도 결론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결론을. 네. 그래서 이 앞에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어디도 이 앞, 그 다음 장. 요거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예요? 아니요. 저 다음 장. 제가 컨트롤하겠습니다. 네. 이게 잘 안 가더라고. 네네. 다음이요? 제가 넘겨드릴게요. 요거 네, 그 다음 장. 다음. 네, 그 다음 장일 것 같은데요. 다음. 예, 요 다음 장. 네, 요거. 제가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 한번 실행을 해서 네, 현재 지금 이게 워너크라이에 감염이 됐을 때를 가정을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본 겁니다. 이제 지금 아크로니스 백업 솔루션에서 돌린 거고요. 아크로니스에서 이렇게 액티브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 해당 파일들을 찾아내고 네, 보시면 이렇게 랜섬웨어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뭐 이렇게 디텍션을 해서 아까 감염됐던 파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염된 파일들을 이제 리커버리 하게 되고 리커버리 된 파일들 20개에 대해서 리스트를 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파일을 이제 지금 리커버링을 지금 20개를 완료했다고 나오는 화면이고요. 아니 근데 이게 키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 소프트웨어에서 리커버링을 해주는 거? 아, 네.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리커버링을 해주는 거고요. 아까 랜섬웨어 제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랜섬웨어의 특징은 네. 랜섬웨어 자체는 이제 정상적인 파일을 이제 암호화하기 때문에 암호화된 파일을 프로시저가 이제 암호화가 딱 되는 워너크라이라는 프로시저가 실행이 될 때 이제 아크로니스에 이제 이 에이전트가 실행이 돼서 암호화했던 순간을 포착을 해서 비암호화가 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솔루션 자체에 그 암호화를 풀어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 됐던 파일을 디인크립션, 그러니까 인크립션 됐던 파일을 다시 암호를 복호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제가 스냅샷을 떴는데요. 그러니까 순간 찰나에 윈도우즈 프로시저에서 이렇게 암호화 되려고 랜섬웨어가 작동을 하게 되면 딱 에이전트가 뒤에 백엔드로 돌아가서 이렇게 감염된 파일을 탐지를 하고 블럭을 걸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커버리를 하게 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요 질문은 좀 해주시겠어요? 질문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질문을 좀. 네. 아, 결국 기업의 의사결정자의 모으기라는 결론인가요? 이게 이건 그렇겠죠. 네. 근데 개인도, 저는 여기 기업도 있지만 개인도, 그 다음에 발자국 툴의 효과는 어떤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발자국 툴이라는 건 어떤 툴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랜섬웨어는 사실 이제 안티 바이러스로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안티 랜섬웨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현재 치료제라기보다는 치료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프로시저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려고 했었을 때 비정상 할 때 딱 그 에이전트가 딱 포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돌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방이 가능하다. 프로텍션이 가능하다. 네. 이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정원님께서는 네. 감염된 하드디스크는 보관 중인데 완벽한 치료제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지 PC에 연결하여 충전된 스마트폰도 감염될 수 있는지 네.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는 네. 사실 지금 감염된 상태로는 안 되실 거고요. 제가 개인 유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감염된 상태는 안 되시고, 감염되신 이후에는 사실 치료라기보다는 일반 이제 특정하게 나와 있는, 지금 이제 각
뭐 키사나 이런 데 보시면 특정 뭐 바이러스, 특정 랜섬에 대해서 치료되는 툴킷이 있습니다. 네, 모든 건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것을 좀 찾아보시면 되시겠고요. 스마트폰 사실 제가 스마트폰 아직 감염됐다는 사실은 제가 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뭐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 집에 안드로이드 패드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뭐 돈이라면 나오지 않겠어요? 아, 네. 앞으로도 이거는 뭐 네. 계속 진화할 것 같은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사기까지도 나온 거지만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좀비 바이러스 같이 일단 당하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뭐 네, 사실 일단 당하면 뭐 키사나 우리나라 뭐 한국정보통신협회에서 말하는 그런 암호화 됐으니까, 그러니까 랜섬웨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상대 파일을 암호화를 거는 거거든요. 그럼 복호화 툴을 뭐 어떤 협회에서 내놓게 되면 그런 걸로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지속적인 백업 뭐 1시간 뭐 아무래도 지속적인 백업을 계속 하시면은 본인이 정상적인 백업으로 돌릴 시점으로 감되지 않은 시점으로 돌리시게 되면 가능하시리라 됩니다. 네. 한정원님께서는 네. 랜섬웨어를 3번이나 당하고 나니까 이제 허탈합니다. 신고해도 잡을 방법이 없고, 사실 잡을 뭐 네, 잡을 방법이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돈을 건네자니 진짜 믿을 수 없고, 이게 네, 뭐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저 자신의 PC만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메일과 유튜브에서 총 3회에 걸쳐서 당했는데 3회 때는 하필 백업하려고 연결해둔 외장 하드디스크까지 감염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외장 하드뿐만 아니라 하나의 더 백업 미디어를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좀 아까 박사님처럼 번거롭더라도 좀 안전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저도 이 쓸데없는 데이터들을 이제 네. 또 정리하는 것도 이제 많이 네. 저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김재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회사들은 망분리가 돼 있다. 사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경험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방은 망분리가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 증권사나 이제 은행들은 돼 있고 특히 취약하신 데가 제조업에서는 정말 제가 알고는 모 기업 빼고서는 거의 다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망분리 자체가 네트워크 이중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 제조기업, 그 다음에 컨텐츠 업체들 있잖아요. 게임 개발 업체나 뭐 이런 인터넷 제조업, 이제 컨텐츠 제조업체들은 상당히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현재 물리적으로 투자할 비용이 없으시니 클라우드로 좀 가시면 어떨까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스테파노님 좀 말씀드렸는데, 보상과 복구에 대한 관련 보험 상품이 아직 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하수님은 네. 이제 공유할 때 SMB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SMB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SMB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취약점이 있는 거거든요. 취약점이 드러난 파일 공유를 쓰시기보다는 좀 파일 공유 솔루션 중에서도 좀 암호화된 솔루션이 있고, 뭐 자꾸 저희 회사 솔루션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미 랜섬웨어, 그러니까 안티 랜섬웨어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아크로니스 백업 솔루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V3, 그러니까 안랩에서도 안티 랜섬웨어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다 있긴 있는데 이제 이게 투자인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사용자와 기업 이제 사용자. 기업 사용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개인 사용자, 기업 사용자에 대해서 네. 좀 개인 사용자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오늘 목표가 이제 제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 사용자- 제조업에서 사실 이제 이런 파일 공유나 SMB 프로토콜을 통해서 많이 공유를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반복적인데, 단순히 나스만 하시지 말고 나스에 있는 거면 뭐 사실 백업 서버 같은 경우 중에, 그러니까 서버를 하나 사셔서 거기에 뭐 다스 스토리지를 좀 어태치를 하셔서 좀 백업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당장 몇 시간 전에 시점이 아니라도 뭐 하루 이틀 전에 거라도 뭐 MES나 생산 정보 이런 거라도 백업을 해두시는 거를 좀 저는 강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켈빈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캔은 크게 효과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랜섬웨어 감염자가 발견되는 랜섬웨어 파일을 발견한 적이 없는 파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미리 스캔도 이제 좀 요령이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인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스캔도 소용이 없고, 그 또 하나는 이제 백업이나
기반 탐지, 취약점 패치 등이 효과가 있겠네요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9 버전의 윈도우즈를 쓰시는 분이나 리눅스에서 패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가능한 최신의 OS, 그 다음에 최신의 패치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좀 가능한 백업을 수시로 하시라. 네. 이런 뭐 랜섬웨어 솔루션들 이런 걸 도입하실 여력이 안 되신다고 하면 백업본을 좀 여러 개 만들어 두시라. 근데 이제 백업이라는 거가 귀찮은 일이죠. 좀 저는 더 나은 좀 대응책이 없냐 이거죠. 백업이라는 거가 사실은 네. 방어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적극적인 거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네. 좀 저렴하게 살 수 비쌉니까 이거? 이 솔루션? 아닙니다. 사실 저희 뭐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백업도 그렇고 뭐 일반 PC용도 있고 서버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엔드유저용도 있고. PC용은 어느 정도 합니까? 이거 되게 이건 대략적으로 네. 뭐 리스트 프라이스로 네, 뭐 얘기를 그게 뭐 월 과금식이어서 월 10,000원 정도로 뭐안 비싸네요 이게. 네. 그래서 뭐 저작 활동이나 컨텐츠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일반 개인 사업자, 워크테이션 사업자분들은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좀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 랜섬웨어로부터 내 자산을 지킨다 생각하시는 거에 투자를 생각하시면 어떨까. 뭐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백업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런 랜섬웨어 안티 랜섬웨어 솔루션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그런 내용을 좀 찾으셔서 보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양현미님도 좋은 제안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네. 랜섬웨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함께 비영리 사이버 보안 기관이 생겨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름은 제가 기억하는데 한 친구가 이 랜섬웨어의 약점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네. 그 대응반을 이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약점이 뭐냐면 영어로 해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뭐 과거에 알려진 뭐 워너크라이뿐만 아니라 랜섬웨어 기존에 알려졌던 것들은 키사, 네, 우리 키사에 들어가면 그런 기존 랜섬웨어 걸렸으면 어느 정도 이제 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암호화를 돌릴 수 있는 복구화된 kit을 올라와 있으니까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하시면서 질문들이 이제 되게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으세요. 보면은 뭐 이병돈님 같은 네. 경우에는 뭐 DR 센터 구축보다는 중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백업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어 좋아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네. 있고. 근데 이제 이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랜섬웨어의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환경들이 있어요. 기업마다. 네, 뭐 클라우드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네. 어떤 사람들은 뭐 그 개인일 수도 있고 막 네. 제조업도 그 제조업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이렇게 클라우드에 대한 저항감이 좀 있으시죠? 그것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잘라서 네. 뭐 중소기업은 이렇다 이게 아니라 네. 모든 회사들이 그만의 문제점이 그 회사마다 환경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뭐 국내 대기업인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그런 대기업 케이스를 갖고 중견 제조나 소기업 제조 또 똑같이 사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할 수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 전문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나름대로 이게 뭐 수십 가지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한 가지로 해서 말은 쉽죠. 뭐 클라우드 백업해라 뭐 해라 이러지만 굉장히 좀 회사마다 그 PLM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 환경을 경우의 갖고 수가 있는, 나오죠. 네.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 질문으로다가는 예. 신영규님이 예. 백업과 복원 솔루션 사용 시 랜섬웨어 감염 후 익스큐션 프로세스의 확장자마다 암호화와 변조되는 경우에도 해당 솔루션을 실행하여 기존 시점으로 복원이 가능한가요? 네, 제가 아까 그 동영상으로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단순히 뭐 MS, 워드, 엑셀, 뭐 캐드캠 파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뿐만 아니라 실행 파일, 뭐 exe, 커맨드, 컴 파일 이런 거에서도
암호화가 되면은 바로 기존 시점으로 복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장수하거나 뭐 그러니까 좀 건강하려면 있잖아요. 네. 자기 주치의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식 있으신가요? 예, 주치의 좀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주치의가 있어요. 주치의라는 거가 매달 돈 내는 건 아니에요. 아프면 네, 그 사람 중심으로 먼저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몸처럼 환경이 그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림 많고, 어떤 사람은 뭐 모닝 많이 쓰고, 어떤 회사는 이메일로 많이 뭐 견적서 같은 거 많이 보내고,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밖에는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거를 안 하려면은 그 랜섬웨어에 대해서 주치의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뭐 국한돼서 랜섬웨어고 좀 폭력기는 좀 보안이라고 보안이라고 봐야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제 같으면은 여기 나오신 게스트를 주치의로도 한번 딱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가 일반적인 거밖에는 그 어떤 경우의 수를 해가지고 커다랗게 그룹형으로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하는 사람들은 되게 답답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백업을 하고 뭐 아까 말한 스캔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네, 교과서적인 얘기는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네. 뭐 열심히 운동하고 네. 밥 잘만 먹고 네. 스트레스가 있지 마라. 네. 의사가 누구나 그런 거 할 수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혈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좀 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밤에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네. 저는 좀 제가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인 거는 이런 걸 통해서 일반적인 거를 제안을 하지만 구체적인 거는 1대1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결론을 좀 네.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뭐 제일 마지막 장표에 예. 제 그 연락처가 있을 예, 것 예. 같은데 우리 아까 파워포인트 예, 파일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셔가지고 네, 제일 마지막 여기 장표에 마지막 장 여기입니까? 네, 여기를 적어주세요. 여기를 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지금 마지막 페이지 중에 오성일 부장. 저는 이제 아까 이사라고 그랬는데 뭐 이사나 부장이나 저를 격상해서 불러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사 레벨이니까 사실은 아유, 그래서 네,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스마트폰 이렇게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여기 찍어 놓으세요. 네, 그게 편하실 것 같네요. 네, 저는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약하더라고. 그냥 찍어 놓으면 되는데 그걸 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요리 시스템에 문의하던 그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그 전체적으로 어떤 큰 회사의 뭐 CIO라든가 이런 분들은 요걸 딱 찍어가지고 김선일 부장이랑 차 한잔 하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뭐 구매까지 아니에요. 저도 네, 이제 네,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가려운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또 다음에 나오시면은 또 요거에 대해서 또 진화된 거라 네,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동안 질문 같은 거면 제가 메일로다가 보낼 테니까 뭐 얼마든지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보 같은 대답은 있어도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 질문을 안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랜섬웨어가 굉장히 잘못하면은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될 것 같으면은 약간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개인에게도 막 네. 그래서 예, 오늘 굉장히 우리 나와주신 저희 오성일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 좀 더 깊이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사실은 의외로
작은 제조업체나 개인들에게 고통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28강의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